어머님 자리는 없어요. 가족석은 저희 친정엄마만 앉을 거예요. 의상만 가져다 주시고 그냥 가세요. 이정임은 손에 든 파란색 망토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주 준호의 첫 어린이집 발표회를 위해 사흘밤을 새워 만든 의상이었다. 며느리 박수아는 원단값이 아깝다며 직접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놓고 발표회 당일 정김의 이름을 가족 좌석표에서 빼버렸다. 하지만 어린이집 신청 기록과 출입 스티커는 곧 거짓말의 증거가 될 예정이었다. 정김은 초대받은 할머니가 아니라 의상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아야, 준호가 할머니도 꼭 오라고 했어.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니? 어린이집이 좁아서 2명만 들어가요. 저랑 친정엄마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머님은 다음에 영상으로 보세요. 정임은 지난 한 달 동안 준호의 발표회 준비를 도왔다. 수아가 야근이라며 늦는 날마다 준호를 데려와 연습을 시켰고 작은 별 역할에 맞는 망토와 모자를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준호는 할머니가 만든 별 옷을 입고 무대에 서겠다며 매일 거울 앞에서 돌았다. 정김은 휴대폰에 연습 사진을 남기고 의상 치수 기록도 작은 수첩에 적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표회 전날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남편 민호가 가족 출입 스티커를 2장 받았다고 했는데 수아는 1장만 왔다고 했다. 정김에게 전달하기로 한 종이 초대장도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어린이집에서 실수했을 거라며 말을 돌렸다. 정임은 파란 망토와 모자를 의상 가방에 넣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끼리 좌석 1장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수아야, 내가 분명히 엄마 이름도 신청했어. 원장님한테 가족 3명 들어간다고 말했잖아. 당신이 잘못 기억한 거야. 우리 엄마는 준호 발표회 처음 보시잖아. 어머님은 평소에도 자주 보니까 양보할 수 있지. 양보라는 말은 늘 정김에게만 향했다. 명절에는 친정 먼저, 생일에는 친정 부모 일정 먼저, 손주 행사에서도 친정 엄마 자리 먼저. 정김은 아들 내외가 편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물러났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망토 가방을 받아든 수아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수아야, 의상은 내가 만들고 준호 무대는 네 친정엄마만 본다는 게 네가 생각해도 맞니? 어머님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좌석이랑 계산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별 모자를 쓴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도 내 노래 들으러 오는 거지? 수아는 아이 손을 떼며 준비가 늦었다고 재촉했다. 정김은 준호에게 웃어 보였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현관 밖으로 나온 뒤에야 손끝이 떨렸다. 발표회 시작 1시간 전 민획에서 전화가 왔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할머니용 출입 스티커를 왜 아직 안 받아갔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민호는 회사에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었고 수아는 이미 친정엄마와 출발한 뒤였다. 정김은 서랍에 넣어둔 원단 영수증과 남은 실을 바라보다가 코트를 입었다. 엄마, 어린이집으로 와. 엄마 이름도 좌석표에 있대. 선생님이 스티커 보관하고 계셔. 수아는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내 이름이 있니? 있어. 원장님이 신청 명단까지 확인해 줬어. 어린이집 입구에서 선생님은 정임에게 노란 출입 스티커를 건넸다. 종이 좌석표에는 이정김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다. 선생님은 초대장도 지난주 수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정김은 좌석표 기록과 스티커를 증거처럼 손에 쥔 채 모든 조각을 마쳤다. 좌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아가 정김에게 자리가 없다고 말한 것이었다. 수아는 로비 끝에서 그 모습을 봤다. 친정엄마 옆에 서 있던 얼굴이 굳었다. 정김이 노란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자 수아가 급히 다가왔다. 어린이집에서 명단을 잘못 만든 것 같다고.
이미 좌석이 꽉 찼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로 옆에서 세 자리 모두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오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계시는데 분위기 이상해져요.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네 거짓말이다. 내 이름이 적힌 좌석표와 스티커가 여기 있잖니. 수아는 주변 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정김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준호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정김을 세 번째 가족석으로 안내했다. 수아의 친정엄마는 상황을 눈치채고 정김에게 미안하다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정김이 몸이 아파 못 도는 줄 알았다고 했다. 막이 오르고 준호가 파란 망토를 펄럭이며 무대에 나왔다. 아이는 객석을 두리번거리다가 정김을 발견했다. 그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준호는 노래 중간에 손을 흔들었고 정김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사흘밤의 바느질과 한 달의 연습이 그 웃음 하나로 돌아왔다. 그러나 수아의 거짓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공연이 끝난 뒤 가족들은 어린이집 상담실에 모였다. 선생님은 신청 명단 사본과 남아있던 초대장 전달 기록을 보여줬다. 민호가 3명을 신청했고 수아가 초대장과 스티커를 한꺼번에 수령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아는 그제야 어린이집이 좁을 줄 알았다고 둘러댔다. 좁을 줄 알았으면 왜 엄마 이름을 숨겼어? 나한테도 스티커가 한 장만 왔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랬어. 시어머니랑 같이 앉으면 불편하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 말에 수아의 친정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오히려 준호 의상을 만든 할머니가 왜 안 오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마지막 핑계까지 막히자 수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김은 종이 좌석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복수하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는 양보라는 말로 지워지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다. 수아야, 내 친정 엄마를 챙기는 건 잘못이 아니다. 나를 지워야만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다. 어머님도 평소에 준호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 한 번 못 보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엄마가 만든 의상과 시간까지 받고 자리만 뺀 게 문제야. 민호는 앞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행사 연락을 부부가 함께 받도록 바꿨다. 가족 초대 명단은 양계 동시에 확인하기로 했다. 정김도 한 가지를 말했다. 다음부터 의상이나 준비물을 부탁할 때는 행사 일정과 초대 여부를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 자리를 대가로 바느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사람을 배달원처럼 대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수아는 며칠 동안 정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준호가 할머니와 찍은 발표회 사진을 찾자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다. 사과는 짧았다. 좌석 문제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정김은 사과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부탁을 먼저 들어주지는 않았다. 준호 돌봄 일정도 정김이 가능한 날에만 정했다. 몇 달 뒤 어린이집 가족 운동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종이 초대장 3장이 정김, 수아의 친정엄마, 민회에게 각각 전달됐다. 정김은 직접 받은 출입 스티커를 가슴에 붙였다.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준호를 응원했다. 수아는 불편해 보였지만 누구의 이름도 지우지 못했다. 정김은 손주 무대의 중심에 서려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만든 망토를 입은 아이의 첫 노래를 가족으로서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종이 좌석표 한 장은 작았지만 정김에게는 누가 가족으로 인정받는지 보여준 기록이자 증거였다. 여러분이라면 의상은 만들게 하고 가족석에서는 시어머니를 뺀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모든 가족 행사에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